제가 이제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이거 변기 냄새 수리, 그리고 화장실 냄새, 이거에 관한 내용인데, 이 화장실 냄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찾아 나가야 되고 어디서부터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건 뭐고 스스로 해봐야 될 건 뭔지, 요런 거 이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통 두 가지예요. 원래 쓰던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고 냄새가 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이제 뭐 그 중에서는 이제 리모델링 말고 뭐 변기만 교체를 했다든지, 뭐 하수구만 뭐 유가를 바꿨다든지, 아니면 세면대만 바꿨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건드렸던, 손대고서 냄새가 시작됐다면 그 손댄 부분만 점검을 다시 하면 될 거고, 이제 골치 아픈 거는 리모델링이죠. 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공사가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타일이 될 수도 있고, 타일 접착제예요. 타일 접착제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환풍기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욕조를 잘못 설치했을 수도 있고, 하수구 유가를 잘못 설치했을 수도 있고, 변기를 잘못 해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찾아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변기는 보통 새 거를 설치를 하죠. 그리고 하수구 유가 같은 경우도 대부분 바꿉니다. 이렇게 이제 봉수 유가를 많이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봉수 유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물이 다 말라 있죠. 이런 경우 뭐 저희가 여기 물을 많이 사용 안 하니까 이제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들도 얼마든지 집에서 혼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열어서 물 있네 없네, 그리고 물 채워 놓고 냄새가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이런 거를 먼저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해보시고 업체를 부르셔야지 조금이라도 빨리 냄새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환풍기. 환풍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예요. 댐퍼가 있는 환풍기, 그리고 댐퍼가 없는 환풍기. 그리고 이제 댐퍼가 없는 환풍기 같은 경우는 가동을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냄새가 이제 역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전동 댐퍼가 있는 환풍기를 많이 쓰고, 그런 환풍기를 사용하셨다면, 환풍기를 똑바로 설치해놨다면 역풍을 들어올 일은 많이 없어요. 구축 같은 경우 그 환풍기 배관이 나가는 그 굴뚝이라고 하죠. 그 덕트 그쪽에 이제 벽 쪽 위에 이제 천장재 위에 있죠. 그쪽에 미장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다 떨어져 있거나 뭐 숭숭 구멍이 뚫려 있거나 이러면은 환풍기를 돌리던 말든 그쪽에서 계속 역풍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사실 천장을 하기 전에 그거를 딱 보수를 하고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신경 써주는 리모델링 업체는 잘 없죠. 이제 냄새가 딱 화장실에서 났을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하수구 트랩을 바꿔야 되나? 라고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봉수 트랩이면은 물을 채워서 확인하면 되고, 물을 잘 안 써서 이제 자꾸 물이 말라버린다 그러면 이거 제거하고 이제 여닫이 트랩이나 이렇게 비닐 같은 걸로 싹 붙는 뭐 여러 가지, 물을 안 써도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는 그런 트랩을 사용하시면은 대부분 다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유가를 빼먹고 공사하는 집들은 잘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한 현장에서 하수구 유가나 뭐 트랩이 문제가 돼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뭐 거의 생각하시는 게 하수구 냄새인가? 이래갖고 이제 유가부터 막 괜히 문제도 없는데도 괜히 그거만 막 여러 번씩 바꿔보고 막 뭐 돈 쓰고 막 업체 부르고 이렇게 하시는데, 계속 불안하시니까 그냥 건드시는 거고, 유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손댈 일이 없다. 그리고 이제 하수구 냄새일 거라고 그냥 짐작을 하시고서는 업체를 부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제대로 판별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와서 무작정 이거를 뺍니다. 이 봉수유가를 빼버려요. 하수구가 활짝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 냄새 측정기라고 이거 갖다 대고서 냄새 올라오네요, 이건 트랩 바꾸셔야 돼요, 되게 큰일 난 것처럼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예. 왜 멀쩡하게 있던 트랩을 왜 빼냐고요. 트랩이 있는 상태에서, 물이 제대로 채워진 상태에서 냄새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체크를 해서, 물이 있는데도 냄새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제 바꿔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경우는 잘 없다. 질이 안 좋은 분들은 소비자 이제 겁주는 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트랩 하시는 분들 오시면은 이제 막 냄새 측정한다고 여기저기 막 갖다 대요. 그리고 막 이런 데 갖다 댑니다. 근데 변기 냄새가 거의 기본으로 깔고 가거든요. 리모델링하고 냄새가 시작된 곳은.
변기 냄새만 문제냐 아니면은 변기 외에 다른 것도 문제냐가 이제 포인트인데, 이분들은 이제 변기는 약간 뒷전이에요. 변기는 뒷전이고 일단 트랩부터 다 바꿔놓고 변기는 이제 나중에 보죠. 그리고 변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트랩 설치한 비용만 갖고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냄새가 안 잡히면은 거기 변기 냄새인가 보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업체에, 변기 업체에 얘기해서 변기 수리를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변기 냄새가 난다고, 변기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변기를 뜯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항상 하지 말라고 하는 변기 배관에 트랩을 쑤셔 넣고 변기까지 작업을 했다고 이제 돈을 받아 가죠. 그러면은 이제 냄새가 뭐 해결되면 다행인데, 트랩 가지고는 변기 냄새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위쪽에 이제 정심하고 배관의 결합, 변기의 결합, 그거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돼서 냄새가 나는 건데 변기에다 트랩만 쑤셔 넣고서는 냄새가 잡히길 바라는 거죠. 당연히 안 잡혀요. 그리고 트랩이 제대로 닫히지도 않고,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쇼츠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더 편하실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놓고서는 또 고객이 냄새가 안 잡혔다 그러면 그럼 변기가 문제인가 보네요 그러면서 변기 비용만 환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악질적인 사람들이 뭐냐면은, 트랩은 다 해요. 아주 그 멀쩡한 트랩 다 빼놓고 자기네 트랩으로 교체하고 그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변기에다 트랩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화장실 문을 꼭 닫고 걸어 잠급니다. 소비자가 절대 못 보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변기를 떼지도 않아요. 변기에다 트랩을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변기는 떼질 않습니다. 그래 놓고 변기 주위에 이제 만약에 실리콘 마감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위에 실리콘만 그냥 한 번 더 발라요. 그리고 이제 냄새 잡는다는 명분으로 여기 변기 쪽에 있는 이런 구멍들, 여기다가 막 실리콘을 쳐 바르죠.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밑에 쪽 정심하고 배관, 변기의 결합만 똑바로 되면은 구멍이 있던 말던 마감을 안 해도 냄새는 안 납니다. 변기에다가 실리콘만 잔뜩 칠한 다음에 트랩 넣었다는 식으로 작업했다고 그러면서 막 25만원씩 달라 그래요. 변기 비용만. 냄새가 안 잡히면은 그분들은 그럼 거기 변기가 더 좀 문제인가 보네요. 그럼 변기 비용을 환불해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은 한 게 없죠. 그냥 붙어있는 변기에 겉에다가 실리콘만 발랐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냄새가 안 잡힌 걸 알기에, 변기 건드려봐야 자기들이 못 잡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객이 변기 냄새 혹은 화장실 냄새가 아직도 그대로예요 라고 하면은 그럼 변기 문제네요 라고 하면서 변기 비용 환불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변기 비용만 환불을 합니다. 한 게 없는데 뭘 환불을 해요. 명분이에요. 이거는 환불을 해주고 나머지 트랩 설치에 대한 비용을 별말 없이 먹튀를 하기 위한 명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기에 트랩 넣는다, 변기에 실리콘 발라서 구멍 막아서 잡았다, 이런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정심. 얘가 이제 헐거우면은 냄새가 나는 거고, 이게 빡빡하게 잘 들어가서 배관하고 잘 맞고 변기랑도 잘 연결하고, 그렇게 하면 냄새 안 나고 아주 단순합니다. 특히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거의 냄새 나는 경우는 변기는 깔고 가고 변기 외에 이제 다른 것도 문제가 있냐 없냐를 찾는 건데, 변기가 막 냄새를 뿜고 있으면은 다른 거 아무리 트랩을 하든 환풍기 건들고 아무것도 해봐야 알 수가 없어요. 변기 냄새에 가려져 갖고 다른 냄새들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지독한 변기부터 점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설치가 잘못됐는지 잘 돼 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랩을 건드리든 환풍기를 건드리든 다른 걸 찾든 그렇게 하는 거지, 제일 심한 거 놔두고서 아무거나 다 해봐야 결국에는 이제 헛돈 쓰시는 거고, 이제 변기가 아니라는 확신을 쓰면은 좋은데 그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해놨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놈의 측정기를 갖다가 이제 들이대면서 이제 여기도 냄새나고 저기도 냄새나고 이러는데, 사실 화장실에서 변기가 냄새 뿜고 있으면은 얘는 아무데나 갖다 대도 다 올라갑니다. 수치는. 아무데나 갖다 대도 수치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모든 요소들을 다 확실하게 처리를 해놓고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저는 절대 처음 간 현장에서 측정기 들이대는 건 하지 않습니다. 뭘 어디를 측정할 거예요? 그 화장실에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갖다 대도 냄새가 수치가 올라가요, 얘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맹신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일단은 눈으로 모든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이런 변기도 그렇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저런 트랩, 그리고 뭐 환풍기도 이제 껐다 켰다 해보면서 뭐 바람이 역풍이 들어오는지 손으로 체크해보고, 아니면 뭐 환풍기를 비닐로 싸서 밀봉을 해본다든지, 이런 거는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면서 후보군을 조금 좁혀 놓으셔야지 업체를 부르셔도 한 번에 해결될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이제 하나가 이제 그냥 살던 집에서 냄새가 시작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변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도 트랩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눈으로 소비자가 집에서 확인해보면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쓰던 변기가 냄새 나는 경우는 뭐냐, 처음에는 이렇게 고무 패킹이 팽팽해요. 그래갖고 이제 얘가 딱 눌려가지고 완전 밀착이 돼서 이제 냄새가 차단이 되는데, 이 패킹 같은 것도 뭐 수명이 무한하진 않습니다. 얘가 이제 한 5년에서 7년 정도 쓰다 보면은 이제 경화가 되고 눌리고 수축이 되고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막 벌어지고, 예, 이렇게 이제 수축이 되면서 벌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납작해서 변기랑 뭐 밀착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냄새가 시작되는 경우가, 신축에 처음 입주했을 때 안 나다가 한 5년 이상 지나서 갑자기 냄새가 시작됐다 그러면 대부분 이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도 사실 변기부터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게 뭐 괜히 제가 변기업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만약에 이제 모든 걸 다 하고 완벽하게 해놨는데 냄새가 안 잡힌다, 그러면은 변기 불량도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없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쪽으로 올라온 공기가 원래 이렇게 가서 앞에 있는 봉수에서 이제 냄새가 차단이 돼야 되는데, 이 변기는 지금 불량이에요. 그리고 얘는 구조가 보면 여기가 지금 이어져 있죠. 이쪽은 이제 물탱크에서 나오는 물이 내려가는 곳이고, 이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바로 위에 이제 크랙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래 앞쪽에 가서 봉수에 막혀야 되는 공기가 이쪽으로 미리 새버리니까 물탱크 안 그 오버플로우 관을 통해서 냄새가 올라오는 거죠. 저 네모난 거 기준으로 화면에서 봤을 때 왼쪽 위쪽 방향 한 10시 방향, 네, 그쪽에 있는 크랙으로 이제 냄새가 새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선명하게 크랙이 가 있죠. 이쪽으로 이제 냄새가 새서 물탱크랑 저 앞에 림 쪽으로 냄새가 새는 거고, 이 변기를 쓰시던 고객님은 변기 한 2번 정도 이제 재설치하고 뭐 AS 받고 그 아파트 시공사 측에서 그렇게 받으셨는데도 냄새가 안 잡혀서 이제 요거를 저희한테 맡겨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불량이라서 교체를 해서 수리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진 않은데 종종 있어요. 종종. 진짜 재수 없다고 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 자꾸 이제 화장실 뭐 쓰면 냄새 난다고 안 쓰시고서는 이렇게 봉수 트랩도 물 바짝바짝 말려놓고서는 냄새 올라온다고 그러세요. 이거 이런 상태로 해놓고 이렇게 말려놓고 비어있는 상태로 해놓으시고 업자 부르시면은 얘도 뿜고 있고 변기도 뿜고 있는데 그게 누구 냄새일지 어떻게 알아요? 뭐 변기 냄새가 물론 지독하긴 하지만 장소에 따라서는 냄새가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확실히 사용법, 물 항상 부어서 채워주시고 물로 차단하는 봉수 트랩. 세면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제 뭐 오버홀이 없는 세면대지만 이렇게 물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밑에 있는 트랩 부분에 걔도 봉수가 고여갖고 차단을 하는데, 테스트 해본다고 며칠을 막 안 쓰시면 물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이쪽으로 냄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오버홀이 없죠. 오버홀 있는 세면대에 가끔 뭐 이건 안 쓰시면서 오버홀만 막아놓으세요. 그런데 그 소용 없습니다. 오버홀은 그 이후고, 오버홀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부터 열려갖고 냄새가 새는 거기 때문에 얘 아무리 오버홀 막아봐야 어차피 이쪽으로 냄새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용법들은 좀 숙지를 하시고 제대로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셔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좀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겨울 동안 이제 공사하고서 좀 괜찮았던 집들이 막 냄새가 나는 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화 요새 변기 냄새 전화 엄청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본적인 것들,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해보시고, 나머지들은 이제 업체 불러서 테스트를 해보던 수리를 하시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측정기랑 그 풍속계, 그거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들한테 꼭 속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 화장실 공사 후 냄새가 시작되면은 일단은 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트랩, 환풍기, 화수구 이 정도는 스스로 점검을 해보고, 이제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변기 같은 경우는 뭐 직접 하기 힘들다 그러면 저희 같은 업체를 불러갖고 점검을 해보시면 되고, 그 대신 다른 거에 돈 막 쓰기 전에 변기부터 점검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기가 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변기를 딱 잡고 나면 다른 냄새들이 또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스스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만 끝. 제가 이놈의 측정기랑 풍속계를 왜 이렇게 지긋지긋해 하냐면은 진짜 냄새를 찾기 위해서 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소비자 겁줘가지고 어떻게든 명목을 만들어서, 명분을 만들어서 이제 트랩이라도 하나 더 설치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제대로 쓰는 건 얼마든지 저도 환영입니다. 근데 있는 트랩 다 빼갖고 열어놓고선 거기 냄새 재고, 변기 다 뜯고 변기 배관에 대고 냄새,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냄새가 새는지 안 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지, 트랩 다 열어놓고 변기 다 뜯어놓고 거기다가 갖다 대고선 냄새 난다고 얼른 트랩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